인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바로 그곳에서 인간의 생존에 대한 가장 빛나는 통찰이 나왔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 그는 대체 어떻게 그 극한의 절망 속에서 의미라는 희망의 불씨를 찾아냈을까요? 오늘 그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강제 수용소의 한 동료가 프랭클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냥 저 전기 철조망으로 달려가서 끝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건요, 그냥 단순한 절망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쾌락이나 권력을 위해 산다고 말했던 당시의 모든 심리학 이론을 그야말로 뿌리째 뒤흔드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었던 거죠. 빅터 프랭클,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는 그냥 119104번으로 불렸어요. 모든 걸 빼앗긴 거죠. 하지만 그가 끝까지 잃지 않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정신과 의사로서의 관찰하는 눈이었어요. 오히려 그는 이 끔찍한 곳을 인간 정신의 본질을 파헤칠 수 있는 거대한 실험실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그가 이 어둠 속에서 던졌던 질문은 뭐였을까요? 그리고 그가 찾아낸 답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대체 뭐가 이 상상조차 힘든 고통 속에서 어떤 사람은 살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 만들었을까요? 프랭클이 발견한 진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의외로 육체적으로 가장 강인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였을까요? 바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아가서 꼭 만나야 할 가족이 있다거나, 내가 아니면 끝낼 수 없는 연구가 있다거나, 뭐든 좋았어요. 결국 생사를 가른 건 근육이 아니라 바로 목적, 즉 의미였던 겁니다. 자, 프랭클의 이 발견은요, 그냥 단순한 관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당대 심리학의 거두였던 프로이트나 아들러의 정면으로 맞서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주장이었죠. 인간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대체 뭘까요? 보세요. 프로이트는 인간의 가장 큰 동기를 쾌락을 향한 의지라고 했죠. 그리고 아들러는 권력을 향한 의지라고 했고요. 하지만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본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쾌락도, 권력도,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을 살게 한 건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는 선언합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는 바로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라고요. 이게 바로 그가 창시한 로고테라피의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의미를 찾는다는 건 뭐랄까, 시간이 남을 때 하는 사치스러운 활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처럼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신적인 양식이라는 거죠. 프랭클은 심지어 이 의미를 향한 의지가 때로는 살아남고자 하는 생존 본능마저도 뛰어넘을 만큼 강력하다고 봤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 의미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프랭클은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인의 많은 불안과 우울이 시작된다고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 때문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그 상태, 이걸 그는 실존적 신경증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론은 이제 충분히 알 것 같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대체 어떻게 그 의미라는 걸 찾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프랭클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3가지 길을 알려줍니다. 프랭클이 제시한 3가지 길은 이겁니다. 첫째, 창조적 가치. 이건 우리가 세상에 무언가를 주는 거예요. 둘째, 경험적 가치. 반대로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를 얻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태도적 가치.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최악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 3가지 길 중 하나는 반드시 우리 앞에 열려 있다는 겁니다. 정말 희망적이지 않나요?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먼저 창조를 통해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거창하게 위대한 예술작품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친절 하나,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만든 요리 하나,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 남기는 우리의 의미 있는 흔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입니다.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서 가슴 벅차오르는 순간, 혹은 누군가와 깊은 사랑에 빠지는 그런 순간들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만약에 무언가를 창조할 수도 없고 제대로 경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내게 남은 게 고통뿐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프랭클 철학의 가장 깊은 곳, 태도적 가치로 이끌어갑니다. 모든 걸 잃었을 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는 건 과연 뭘까요? 그 답은 바로 태도입니다. 프랭클의 이 말 정말 유명하죠?
모든 것을 빼앗길 수는 있어도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하는 우리의 태도만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프랭클은 이 마지막 자유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힘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점에서 프랭클은 우리가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을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고통은 그저 피해야 할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그는 비극적 낙관주의라고 불렀어요. 피할 수 없는 고통에 우리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할 때 그 비극은 인간 정신의 위대한 승리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요, 이 수용소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발견된 진리가 과연 모든 것이 풍요로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프랭클의 통찰은 그 어느 때보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와닿습니다. 프랭클은 정말 놀라운 예언을 했어요. 미래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에서 올 거라고 말이죠. 그게 바로 실존적 공허입니다. 먹고 살 수단은 넘쳐나는데 정작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게 가능한 시대에 오히려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느끼는 그 텅 빈 느낌, 다들 한 번쯤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이 실존적 공허라는 게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모습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딱히 이유 없이 만성적으로 지루하고 뭔가 강박적으로 소비하게 되고 의미 없이 끝없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프랭클은 이 모든 게 어쩌면 삶의 의미가 사라진 그 긴 공간을 어떻게든 채워보려는 우리의 필사적인 몸부림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프랭클의 핵심 메시지가 담긴 이 질문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과 당신의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당신의 힘이 있다. 어떤 자극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아주 짧은 공간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 공간에 우리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낼 힘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그 힘으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